결국 오늘 헌재에서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야말로 윤석열 껴버리겠다 수준입니다.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헌재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내란숙의 윤석열 측은 하나마나한 재판 지연 작전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변론 준비 기일에 나온 헌법재판관들의 입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신호들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부분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출한 탄핵 의결서를 바탕으로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둘째, 계엄사령관을 통해 위헌적인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셋째,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넷째, 군대를 동원해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자, 쟁점만 읽어도 벌써 윤석열 멸망의 느낌이 진하게 풍기는 부분인데, 윤석열이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부분만 콕 집어 쟁점으로 꼽은 것입니다. 특히 첫째 윤석열 계엄 부분은 정말 많이 양보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라고 치더라도 둘째, 셋째, 넷째 쟁점들은 코딱지만큼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 4가지 쟁점 중 윤석열 측이 단 하나라도 뒤집지 못하면 사실상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골 때리는 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아직까지 헌재의 탄핵 관련 서류 발송 송달이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즉, 윤석열 측은 탄핵 심판의 주요한 부분들을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의미 없는 재판 지연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건데, 흥미롭게도 윤석열의 미들맨이라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이 이와 관련해 윤석열 측에 대놓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측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처럼 보장해드리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충분히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한도 내에서 해드리지만 대신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 강조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정형식 재판관의 속내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언행이나 움직임만 봐서는 정형식도 윤석열과 함께 순장조가 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정형식이 겉으로만 저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윤석열에게 부역하고 있다 쳐도 윤석열 탄핵 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선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해가 하나 있는 게 6명이 하다가 1명이 반대해서 이 기각되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이진숙 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에 앞단 뒷단을 다 읽어보면 심리는 6명이 할 수 있지만 심리를 6명이 하는데 1명이 반대해서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결정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거는 비토 파워를 갖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뒷단에서는 그러면 6대 0이거나 결정을 못하거나 결정을 6대 0이거나 아니면 결정을 못하거나 뒤로 3명이 다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이 결정문 가지고 결정의 시간을 우리가 당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5대 1로 기각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연시킬 수는 있다는 어느 순간 아프실 계획이라든가 뭐 그럴 수 있어요. 편찮으실 계획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연시킬 수는 있는데 5대 1로 기각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은 하나 안심하고 가셔도 된다. 정형식 재판관이 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 표 반대로 눌러서 그럴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될 일은 없다. 그거 하나는 참 큰 다행. 이진숙이 기여한 것이네. 기여한 것이에요. 미리 고민해 놓은 거 아니야. 저는 정형식을 비롯한 친윤 성향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들의 일탈 가능성도 끝까지 배제하진 않습니다만, 어쩌면 3인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특히 저로선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쟁점 중 첫 번째, 윤석열의 계엄 행위를 제외하고는 다툼의 여지가 아예 없어 보이고, 심지어 첫 번째 쟁점마저도 심리가 오래 걸릴래야 오래 걸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일말의 여지조차 없게 하기 위해 구인 재판관 체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완벽히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주시민들이 거리에서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일원인 이성윤 의원이 전망하는 탄핵 심판 예측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정치 재판이잖아요. 네.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60일, 박근혜 대통령 90일이었잖아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으로 보는데 이 내란죄 이건 너무 심플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박근혜 때는 수사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았는데 이번 내란죄는 내란 사건은 증거가 공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검찰, 공수처 서로 수사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났을 네. 때. 그 이유가 공개된 증거만 가지고도 과거 전두환 판결에 미쳐보면 내란죄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다 내린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탄핵 재판은 오래 안 간다. 오래 안 간다. 예,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봐도 네. 이걸로 국가적인 혼란이 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박근혜 때는 뇌물이라든가 국정 이런 부분인데 예. 작은 부분, 지금 내란이 비하면 너무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란은 심각한 범죄고 맞습니다. 더군다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이 주장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 이게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